예, 안녕하세요. 배가입니다. 예, 오늘은 차트 분석 강의, 예, 차트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예, 오늘은 추세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이 추세 분석이라는 거는 다우 이론에서 기반한 분석 기법이다. 예,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 다우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1930년대 에 나온 이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어떤 전통적인 이론인데, 이게 이제 사실상 어떤 기술적 분석의 시초가 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옛날에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거의 뭐 100년 가까이 이제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엄청 옛날에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뭐 구닥다리여서 쓸모가 없느냐?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현재까지도 통용되는 이론이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쉽고 간단하면서 그러면서 중요도는 매우 높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실제 그 매매에서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 추세 분석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먼저 추세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예, 추세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데이터들이 있다. 예, 요런 데이터들이 있다. 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추세라는 거는 이제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린다, 이 데이터에.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그려서 뭐 여기에 대한 이제 정의는 이 직선, 이 1차 직선, 1차 어, 1차 함수로 표시된 요 직선이죠. 요 직선과의 요런 어떤 y축에서의 거리, 거리의 제곱의 합이 예, 최소가 되는 요 1차식, 요런 것들을 이제 보통 보면 추세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추세가 뭐 위쪽으로 가면은 상방 추세다, 뭐 아래쪽으로 가면은 뭐 하방 추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데이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요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추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예, 그래서 음, 음, 요런 것들이 이제 추세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주가의 움직임에서도 이제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 상승 추세가 되겠죠. 예, 상승 추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 하락 추세가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상승 추세.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하락 추세.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일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좀 제가 크게 그린 거고요. 크게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추세가 될 거고, 또 요 하락 추세 내에서도, 하락 추세 내에서도 또 세분화가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하락 추세이지만, 예, 여기부터는 또 상승 추세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음, 여기서는 다시 하락 추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 하락 추세 내에서도 요 상승 추세 내에서도 요런 부분들은 또 하락 추세가 될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또 하락 추세가 될 거고요. 예. 뭐 비슷하게 여기는 뭐 하락 추세지만 어 뭐 요런 구간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안에 또 하락 추세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추세라는 거는 어떤 장기적인 추세가 있으면 그 안에서 또 이제 이게 내려온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게 계속 내려가기만, 음봉만 꼽으면서 이게 내려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내려가지만 그 안에는 이제 더 단기적인 추세들, 또 상승 추세들이 또 섞여 있고, 그 상승 추세 안에 또 하락 추세가 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추세는 반복된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매가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추세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세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여기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이제 장기 추세가 하락인 구간이 아니라 상승인 구간에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 거고, 예. 그리고 뭐 이런 장기 하락 추세에서는 뭐 매매를 쉬어야 될 테고, 그리고 어떤 추세의 전환이 어디서 되느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캐치해낼 수 있어야 어디서 이제 매수를 하느냐, 예,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추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금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근데 여기서 음,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차트 분석에서 정의하는 그런 추세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볼 때 이제 얘기하는 추세인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거고, 그렇지만 이제 이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에서는 추세를 또 다르게 정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추세선도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어떤 데이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그냥 추세 이렇게 중간에 긋는 게 아니라, 예, 기술적 분석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추세선을 어떻게 그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이제 제 블로그에 제가 예전에 올렸던 글인데, 자,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린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상승 추세선의 정의는 이제 음 저점들끼리 이은 선입니다. 상승 추세선은 저점들끼리 이은 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상방으로 향할 때 방향이, 예, 위쪽으로 이제 진행될 때 그 추세선을 상승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예, 저점끼리 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음, 고점끼리 이었을 때 이 방향이 밑으로 내려올 때, 예, 이때 이 추세선을 하락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예, 하락 추세선이라고 하고요. 예, 실제 차트에서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어, 고점끼리 이었을 때, 예, 여기 보시면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예, 요 요런 추세선을 이제 하락 추세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요 구간은 뭐 누가 보더라도 뭐 하락 추세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런 어떤 채널을 형성하고 내려오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세선을 어떻게 그어야 되느냐. 예,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들끼리 연결을 한다. 예, 요게 이제 하락 추세선입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선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끼리 연결을 한다.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는 이제 뭐 많은 여기랑 여기 말고 이제 더 닿지는 않았는데, 예, 요런 식으로, 예, 상승 추세선은 저점끼리 연결해서 어 예, 위로 올라가면은 상승 추세선이라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이어 하이, 이제 줄여서 HH라고 쓰고, 로우어 하이, 그다음에 하이어 로우, 그다음에 로우어 로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HHLH 줄여서 HL, LL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를 하는데요. 예, 이제 하이어 하이라는 건 이제 고점을 높인다. 예, 고점을 높인다. 예, 그래서 전고점보다 높은 고점을 이제 얘기를 한다. 예, 요런 경우죠. 여기보다 이제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HH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고점을 또 높였기 때문에 HH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 하이어 로우, 여기도 이제 하이어 로우죠. 이제 저점을 높인다. 예, 저점을 높인다. 예, 그래서 음, 그런 이제 저점들, 전저점보다 높은 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이 낮췄다. 예, 지난 저점보다 저점이 낮게 형성이 됐다. 예, 이럴 때는 로우어 로우. 예, 이렇게 이제 저점을 낮춘, 예, 낮아진 저점인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 추세가 지속되려면 이제 저점을 계속 높이고 고점을 계속 높이는, 예. 그게 이제 지속이 되어야 이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음, 하락 추세는 반대로 고점을 계속 높이고 고점을 계속 낮추고 저점을 계속 낮출 때, 예, 이때 이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상승 추세선을 이제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이 추세가 유지되지 않고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일단 1차적인 경고가 되겠죠. 예, 그런데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다고 해서 꼭 추세 전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이제는 이제 추세선과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세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근데 이제 요 추세선을 보시면은 뭐 요전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추세선을 사실 이탈한 거거든요. 근데 이탈했다고 해서 어 상승 추세가 완전히 끝나느냐. 예, 그게 아니라 어떤 이 추세선의 기울기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여기서는 좀 덜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렇지만 저점은 계속 높이고 있고 고점도 계속 높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예.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는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한 것뿐만이 아니라 저점까지 저점을 낮춘다. 예, 여기까지는 계속 로우이다가 예, 여기서는 이제 저점을 낮춰서 어, 로우가 된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번 상승에서 고점마저도 낮춘다.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 추세의 시작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음, 네, 요거를 이제 뭐 차트에서 이제 다시 이제 제가 말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자, 요렇게 이제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면서, 예,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런 추세선이 있습니다. 요런 추세선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깬다, 저점을. 예, 깨지만, 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깨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저점을 높이다가 여기서도 이제 추세선은 깼지만 저점을 높였습니다. 요 저점을 깨진 않은 거죠. 그리고 다시 고점을 높여주는.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추세선을 깼지만 어떤 상승의 어떤 기울기만 달라지는, 예, 각도만 달라지는, 예, 요런 상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예, 여기까지는 아직 이 상승 추세가 깨진 건 아니겠죠. 깨진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번 파동에서 저점을 낮췄다. 예,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이 상승 추세가 끝났음을 좀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된다. 예, 많이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 파동에서 이런 식으로 고점을 낮춘다. 고점까지도 낮춘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고점을 낮췄기 때문에 하락 추세의 시작인 거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예,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예, 이때 이제 1차적인 어떤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저점을 한번 낮춘다. 예, 그러면은 하락 추세로의 반전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고점마저도 낮춘다. 예, 고점마저도 낮춘다. 이러면은 이제 사실상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음, 예, 요거를 이제 실제 차트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실제 차트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은 뭐 지난 불장 때, 예, 요런 데가 이제 좋은 예시가 되겠죠. 예, 지난 불장 때 어, 이제 보시면은 뭐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고 여기까지 이제 고점을 계속 높인 거죠. 그리고 저점도 계속 높이고 있고, 예, 여기까지는 이제 고점과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예, 최고점을 만들 때까지 어, 고점과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예,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세선을 하나씩 이제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뭐 이런 식의 추세선이라던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선이 깨졌다고 해서 꼭 그 추세가 반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요렇게 뭐 더 기울기가 완만한 추세선을 다시 만들고, 예,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겠죠. 예, 그러다가 여기 이제 요 자리를 깨면서부터, 예, 이 자리를 깨면서부터 여기서는 이제 저점을 더 낮추는 파동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 이 상승 추세가 이제는 깨졌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자리를 이제 찍고 내려올 때, 예, 이때는 이제 요때보다 이제 고점이 이제 낮아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된 겁니다. 이제 요쯤 왔을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 추세, 기존에 이어져 오던 고점과 저점을 높이며 이어져 오던 상승 추세가 종료가 됐고, 예, 어,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었구나.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추는. 예,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저점을 깼을 때, 예, 계속 높여오던 저점을 깼을 때, 여기를 깼을 때는 어떻게 보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요 추세에 또 어떤 그 단기적인 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요 추세의 어떤 단기적인 중간 파동의 저점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는 여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가 깨졌을 때 이때는 좀 이게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가 이제 완전히 깨졌고 저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로 전환됐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해서 고점을 다시 높여주지 못하는 거를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매도가 나갔어야 되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지금 이 추세 분석이 굉장히 간단한 지금 이론인데도, 이론임에도 요런 자리에서 이제 음 '피했어야 된다.'라는 어떤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유용한 분석 기법이다. 요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보시면은 어떤 이제 추세에는 장기 추세와 중기 추세, 뭐 단기 추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 구간에서도 어떤 장기적으로는 좀 이런 상승 추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최고점을 찍을 때까지.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 하락 추세들,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런 어떤 추세를 잘 파악을 해서 매매에 활용을 해야 된다. 장기 추세, 제가 뭐 장기 스윙을 할 거면은 이 단기 추세에는 뭐 연연하지 말고 장기 추세를 보고 장기 추세가 꺾일 때까지 들고 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단기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이런 단기적인 추세가 깨졌을 때, 단기적인 추세가 깨졌을 때, 예, 예를 들면은 뭐 요 상승 추세, 여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이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상승 추세 내에 있는 또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런 추세가 만약 깨졌을 때까지도 대응을 할 거다. 어떤 뭐 장기 스윙이 아니라 단기 스윙이라든가 단타여서,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하락 추세에도 대응을 할 거다. 그런 분들은 또 단기적인 추세를 까지도 파악을 해서, 단기적인 추세까지도 파악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될 거고요. 이런 식의 어떤 매매 방법이라든가 매매 자신의 호흡에 따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기 추세 장기 추세는 어떻게 되고 단기 추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추세 분석이 꼭 필요하겠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또 더 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 여기서도 이제 더 보겠습니다. 여기선 이제 어떤 이 69K를 찍고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추세가 좀 명확하거든요. 추세가 명확하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 보시면은 이게 고점끼리 이렇게 어떤 추세선, 하락 추세선, 고점끼리 연결한 이 추세선을 하락 추세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추세선을 그을 때는 가장 바깥쪽으로 고점들 중에 뭐 "여기는 왜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가장 바깥쪽에 삐져나오는 거 없이 꼬리까지도 포함해야 됩니다. 삐져나오는 거 없이 요런 식으로 이제 긋는다, 추세선을. 고점을 연결한 음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요런 어떤 고점을 계속 낮추는, 고점을 계속 낮추는 요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다가 저점도 물론 낮추고요. 어 그러다가 여기까지는 이제 뭐 저점도 계속 낮추면서 내려왔겠죠. 그러다가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서 어 돌파를 하면서 여기까지는 뭐 아직 상승 추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 고점을 한번 뚫었습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를 했다. 어 고점을 한번 높여 줬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저점을 한번 높여 준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채널 관점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이 상승 추세선 을 포함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하락 추세가 명확하다가 여기서 이제 저점을 높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상승 채널이 또 만들어진 거거든요. 요런 식의 이제 상승 채널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요 상승 채널의 하단부가 깨지면은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미 저점 여기까지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하락 추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채널은 이 저점을 높이고 있고 고점도 지금 높여 줬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지지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가 깨지면서 이제 급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채널을 이제 이탈하면서부터는 어 고점을 계속 낮추는 고점을 계속 낮추는 이런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음 여기서도 이제 추세선이 요렇게 또 명확하게 또 그어지잖아요. 그어지는 거고 또 여기서는 하락 채널이 역시나 여기서도 이제 하락 채널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하락 추세, 여기는 이제 또 상승 추세, 그리고 다시 하락 추세, 그리고 지금은 요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예. 그렇지만 이게 진짜로 추세가 전환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점을 한번 높여주는 여기를 한번 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뭐 아주 단기적인 추세는 지금 상승이지만 요 어떤 이런 어떤 중기적인 추세 내에서 중기적인 추세 내에서 상승 추세로 가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추세 분석 상에서는 여기를 한번 깨서 고점을 높여주는 그런 모양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 거겠죠.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음, 예. 그리고 이제 더 장기적인 뷰에서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그 이론에서 말씀드린 거를 이제 실전에서 활용해서 이제 어떤 추세 분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더 장기적인 뷰에서는 지금 이런 하락 추세선 내에 있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내에서는 이런 하락 추세선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채널을 만약에 형성한다고 하면 이런 식의 어, 음, 하락 채널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여기는 하락 추세, 여기는 상승 추세, 여기는 하락 추세, 그리고 지금 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요 어떤 최고점부터의 이 하락 추세 여기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제일 위쪽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 게 일단 확인이 돼야 된다. 이거 이제 제가 그 최근에 어떤 분석 글이나 분석 그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파동론에서는 뭐 오비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A, B, C 파동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게 뭐 A, B, C 파동인지 뭐 다른 파동이 될지는 뭐 나중에 두고 봐야 아는 거지만 일단은 이게 A, B, C 파동이고 어, 이, 어, 이게 이제 이 A, B, C 파동이 다 끝난 게 확인이 되려면 그러면은 요 이제 오비 라인을 돌파를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추세선이기도 하다. 그거는 이제 꼭 뭐 파동 이론까지 가지 않고 이런 어떤 추세 분석 이론에서도 다우 이론에 바탕한 추세 분석 이론에서도 요 이제 위쪽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줘야지 어떤 이 최고점부터 내려온 이 장기 추세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또 더 말씀드릴 내용이 어 그리고 이 추세선은 이제 뭐 저는 뭐 로그 차트랑 일반 차트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계속 어느 차트에서 맞는지 계속 보거든요.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로그 차트보다는 일반 차트에서 더 맞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일반 차트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잘 맞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로그 차트로 가면 물론 로그 차트 에서도 추세선을 그을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차트보다는 조금 정합성이 떨어진다. 이제 로그 차트에서 긋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꼬리가 닿는 그런 어떤 자리들도 좀 적고 자리들도 적고 예, 그래서 일반 차트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 왜냐면은 사실 추세는 이론적으로는 로그 차트에서 더 직선 추세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추세선에 대한 반응은 일반 차트가 더 좋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는 뭐 두 개를 다 보지만 일반 차트를 더 중점적으로 본다. 왜냐면은 이제 거래자들이 일반 차트에서의 추세선을 보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음,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 이제 좀 더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차트에는 추세라는 게 있다. 예, 추세라는 게 있는데 그 추세라는 거는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뭐 직선으로 그냥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르죠. 예. 그렇지만 그 내에는 추세가 있다. 즉 관성이 있어서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오르는 그런 어떤 추세와 모멘텀이 있다. 예, 그리고 그 추세와 모멘텀은 장기적인 어떤 추세가 또 있고 그 안에 또 중기적인 추세가 또 있고요. 예, 그 또 중기적인 추세 안에 또 단기적인 추세들이 있다. 예. 그리고 그런 어떤 단기적인 내가 단기 매매를 할 거냐 또는 뭐 장기 매매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단기 또는 뭐 장기 추세를 파악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음 이제 뭐 하락 추세에 대한 정의, 하락 추세는 고점들끼리 연결한 예, 추세선, 예, 추세선을 그렸을 때 고점들끼리 연결을 했을 때 예, 음 이제 고점들끼리 연결한 추세선이 하방을 볼 때 예, 그때가 이제 하락 추세인 거고요. 예, 그 하락 추세선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 그리고 상승 추세선은 저점 저점들끼리 연결했을 때 그 추세선이 위로 올라갈 때 예, 그때가 이제 상승 추세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세의 전환은 추세선이 돌파됐을 때 1 차적인 어떤 신호, 그리고 저점 혹은 뭐 고점을 낮췄을 때 이제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을 높였을 때 예, 이럴 때 이제 추세 전환될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2차 신호가 되겠죠. 예, 그리고 저점을 높였을 때 이때가 이제 3차 신호가 될 거고요. 예. 그건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말씀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추세가 끝나려면 첫 번째는 추세선을 하락 돌파. 근데 그걸로는 이제 완전하지가 않고 저점을 한번 낮추고 예, 그리고 고점까지 한번 낮췄을 때 이때 추세 전환이 됐다. 왜냐하면 이제 하락 추세가 이제 생기게 된 거니까요.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가 이제 생기게 된 거니까. 예.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이제 거의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가끔씩 보면은 이제 약간 추세선을 좀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상 하락 추세선은 고점끼리 연결하고 상승 추세선은 저점끼리 연결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근데 가끔 좀 특이하게 이제 그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긋는다든가. 자, 여기 다른 거 지워 볼게요. 예, 이렇게 긋는다든가. 근데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예, 이렇게 긋는다는 거는 어떤 뭐 이런 식의 채널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요 고점이 한 번밖에 지금 터치를 안 한 상태고 어떤 그리고 이 하락 채널이 이제 깨졌기 때문에 예, 깨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 선에서 어떤 저항을 받는다. 그러리라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예.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뭐 다르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예, 뭐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이런 건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추세라는 거는 보시면 이거는 뭐 명확한 하락 추세고 여기는 또 상승 추세, 여기는 하락 추세,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 예, 이런 어떤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긋는 게 추세선인 거거든요. 그리고 어 하락 추세는 고점끼리 연결, 상승 추세는 저점끼리 연결, 예, 다시 하락 추세는 고점끼리 연결.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외에 다른 추세선들은 긋지는 않는다. 예, 그렇게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어떤 정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파동 이론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예, 파동 이론 하에서 뭐 조정파에서는 오비 라인이 유의미한 추세선이고요. 그리고 뭐 상승 파동 충격파에서는 뭐 2파와 4파를 이은 추세선이 또 그게 이제 유의미한 추세선이 되는 거거든요. 예. 요런 부분들은 나중에 파동 이론까지 이제 진도가 나갔을 때 예, 거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추세 분석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되게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이지만 이제 실제 차트에서 이제 예시를 보여드렸듯이 어
실제 차트에서 예시를 보여드렸듯이 음 이게 유용하다. 강력하고 유용하다. 예.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차트에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분석을 해 보시는 게 예. '아 여기서는 상승 추세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 이론에 따르면 뭐 이 추세선이 깨지고 저가를 여기서 이 상승 추세가 있었는데 뭐 저점을 낮추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여기서부터는 하락 추세를 가 생길 수 있음을 생각을 했어야겠구나.' 예. 그리고 고점까지도 낮추게 되면서 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요런 구간이겠죠. 저점을 여기서 낮추게 되고 고점도 낮추게 되면서 '아 여기서는 내가 적어도 늦어도 이제 뭐 익절이든 손절이든 매도가 나갔어야 됐구나.' 예 뭐 이런 식의 과거 차트를 보면서 복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해만 하고 넘어갔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그런다고 해서 이게 자기 것이 되어서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반드시 어떤 과거 차트들을 이제 많이 뜯어보면서 '이 이론이 맞나? 적용 가능한가? 내가 매매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적용해야 했어야 됐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예 그런 식의 어떤 과거 차트의 차트를 통한 복귀를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자기 게 될 수 있으니깐요.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예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